저희가 지금 계속 장소를 옮겨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청평 마이다스 호텔 리조트이고요. 방금 이제 보트도 타고 왔는데 너무 즐겁게 타고 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오랜만에 밖에 이렇게 진짜 나와서. 너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여름 휴가로 삼척을 갔다 왔는데 좋긴 좋았어요. 근데 너무 멀어가지고 운전을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하다 보니까 1박 2일로 갔다 왔거든요. 그것도 이제 아내가 지금 몸이 임신 중이어서 너무 길게는 못 갔다 오니까. 근데 그냥 도착했다가 저녁 먹고 시간 다 쓰셨네. 예, 근데 여기 청평이 되게 가깝고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여기서 오프라인 모임이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족구러기 여러분들, 체인저스 여러분들, 뼈독자분들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한번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는데 저희 싱큐베이션 1기분의 이야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싱큐베이션에서 되게 강조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저희 싱큐베이션은 독서 모임이긴 하지만 독서가 단순히 책 읽는 행위로 끝나면 안 된다거든요. 그게 꼭 현실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현실을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독서가 현실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분리된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제 약간 고등학교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이런 독서와 공부들은 어떤 시험을 위한 맞아요. 독서였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을 막 극단적으로 막 어떤 현실을 바꾸고 막 개선시키고 적용하고. 더 나아가서 막 타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한번 뛰어넘자가 그래서 한 단계 도약하기가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단계에서 제가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아웃풋이거든요. 그래서 읽은 대로 꼭 아웃풋을 뭔가를 해서 이게 이제 현실까지 바꾸는 데까지 적용이 돼야 된다를 항상 강조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네. 나타났어요. 네. 그리고 점점 그런 사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거 아니고 특별히 한 분이 그렇다는 거죠? 그 우선 오늘 소개해드린 건 한 분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이 그래도 지났잖아요. 네, 신규 궁금합니다. 1기부터 3기까지 거의 이제 7개월째 들은데 점점 이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권혜길님이라고 알아요. 빡독 X 군산 네네. 그거를 이제 지난주부터 또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원래 이분은 그 인생 공부 팟캐스트 때부터 저희 이제 체인지 그라운드 인생 공부 신 박사님 고 작가님의 팬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인생 공부 팟캐스트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내가 지금은 비전문가라고 해도 100권의 책을 읽으면 준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이제 신 박사님 고 작가님께서 하셨는데 그 말을 믿은 거예요. 믿고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실제로 한 30권쯤 읽었을 때 직업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가 밥을 먹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걸 이제 느끼신 거죠. 30권쯤의 책을 읽었을 때 실제로 그 독서 내용도 마케팅 쪽이었는데 마케팅이 맞자도 모르는데 마케팅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취업을 했지만 그 회사가 별로 딱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시행착오를 겪다가 이분이 이제 뭐 뭔가 더 변화를 해야 되고 뭔가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이제 고민 끝에 싱큐베이션에 지원을 하게 되고 읽어온 책이 있으니까 뽑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싱큐베이션에 왔을 때 이분이 이제 뭐가 좀 그 꽂혔냐면은 제가 그런 말을 했는지 아닌지 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능력은 보여야 능력이다 이런 말을 했었대요. 네. 그래서 보이는 능력.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그거를 타인이 인지를 해야만 온전한 능력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이제 책을 읽고 서평도 열심히 쓰고 인스타도 하고 SNS 활동을 이제 좀 활발하게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12주 과정인데 한 11주인가 10주에 또 어떤 기관에서 그 아웃풋한 그 컨텐츠를 보고 같이 또 일해보자고. 그런 일이. 무슨 글이길래 저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얼마나 잘 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보셨나 봐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게 됐고 지금은 이제 계속 일을 거기서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되게 만족스럽고 자기가 이제 보이는 능력 그리고 독서 능력 이런 것까지 같이 겹쳐지면서 독서가 진짜 삶을 바꾸고 밥도 먹여주더라. 그런 이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좀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네.
그 한 단계 도약하기가 그렇게 아웃풋 과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희는 저희 그룹 이름은 실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네. 거예요. 그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노력으로 충분히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능력을 향상시킨 네. 다음에 연결을 통해서 내 능력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을 그렇죠. 시키고 보여주는 거. 네. 그게 두 챕터,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에 뭐 1만 시간의 재발견, 오리지널스, 평균의 종말, 뭐 이런 책들이 있고, 뒷부분에는 이제 친구의 친구, 콘텐츠의 미래, 연결에 대한 네. 책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2기 때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인맥에 대해서 우리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약간 넷드링킹? 막 이런 의미로. 그런데 이거를 나를 드러내는 거. 이거를 친구의 친구 읽는 그 시점부터 조금씩 설득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고 쓰긴 쓰는데, 글을 쓰는데, 이거를 부끄러워서 밝히지 못하고 그냥 나 혼자만 쓰는 거예요. 그 통제 가능한 영역에서만 이제 한 거죠. 근데, 연결을 해야 되나 보다 하고서 이제 SNS를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도 하시고 이제 인스타도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썼던 글, 어차피 글은 썼으니까 그거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원래 글을 잘 쓰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100명 정도 되는 디자인 회사에 다니고 계신데 비정규직이었어요. 계약직으로 계셨었는데 그 회사의 이사님이 이분의 글을 보고 이 디자이너, 글 쓰는 디자이너가 있네?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든 우리 회사로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서 찾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사님이 불러가지고 식사를 하자고 하고 계약직이었는데 그리고 굉장히 조용하고 이렇게 다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어서 그냥 일만 잘하는 이 사람을 아는 사람만 이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 이분의 말씀을 빌리면 계약직이었는데 자꾸 연장이 되는 거예요. 잘하니까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연장이 된 건데 그 외부 사람, 이 사람을 모르는 분들은 왜 자꾸 연장해 주는 거지? 약간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었대요. 근데 글을 쓰면서 저 사람 저 글을 쓰면서 이제 가치관들이 공유가 되면서 이 사람의 입지가 이렇게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사님이랑 직접 식사하고 대화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글을 쓴 거를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기획이랑 이런 거를 그동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어제 저희 단톡방에 공유가 되었는데 출판 계약을 하기로. 그래갖고 디자이너에 관한 이야기를 쓰기로 했대요. 인플루엔셜 그 출판사도 작진 않은 회사인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키오 아니었으면 내 인생 어쩔 뻔했어. 이분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그렇거든요. 그래서 실력을 아웃풋하면 실력 향상시키고 드러내는 거를 통해서 또 한 차례 진화할 수 있다. 이런 사례가 네,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적용적 독서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봤는데 그래도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나타나시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도 만약에 체인지에서 인력을 뽑는다 했을 때 글을 딱 보면 알잖아요. 맞아요. 글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이렇게 많이 읽고 인풋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맞아요. 그래서 다르잖아요. 그런 게 아마 그 이사님도 보시고 또 출판사에서도 보시고 연락을 한 게 아닐까. 글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생각의 깊이가 어느 정도이고 그런 게 다 보이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게 글이 어렵다고 안 쓰고 그냥 나만 갖고 있으면 우선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이 인지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표현되지 않고 글로서나 뭐 어떤 결과물로 보여지지 않으면 그냥 그게 실력인 거죠. 왜냐면 이게 정리를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되게 사고가 정리가 되고 맞아요. 엄청 정교해지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나이브한 거거든요, 사실. 그리고 기억이 금방 휘발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좋은 영감을 얻었어도 맞아요. 적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 정리하는 게 좋은 게 이렇게 네. 영상을 찍을 때마다 다 네. 그게 누적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찍을 때 하나 그냥 아무거나 골라서 그냥 끄집어내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그때 할 때마다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 점에서 또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눔의 키워드 2개를 꼽자보자면 하나는 책이 밥을 먹여준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이 관련 책으로는 친구의 친구를 추천해 드립니다. 친구의 친구. 네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편집에서 여기 그래요? 동명이인이에요. 아 그래요? 그때 다른 분- 그때 제가 얘기 드리지 않았나요? 그때 아니래요? 네, 아니래요.